네, 오늘은 미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미국 생활과 세법, 그리고 한국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학부 생활을 미국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 4년 동안 미국에 있었고 뉴욕에 있었고요. 처음에는 기숙사 생활을 했고요.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이쯤이면 충분히 경험했다 해서 3학년부터는 자취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JFK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숨이 잘 쉬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고산지대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갑자기 숨이 확 쉬어지면서 좋았는데, 지금 돌이켜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타인의 시선을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온전히 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저는 좀 굉장히 좀 많이 체감을 했던 것 같고,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지금 저는 주체적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인데, 어떤 그런 토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기억에 남을 만큼 힘들었던 점은 딱히 없는데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과연 이 나라의 시스템이 있나 싶을 정도로 불편했던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령 이제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그냥 지점 방문해서 아무리 대기 기간이 길어도 그 날에는 업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번호표 뽑고 시원한 이제 에어컨 밑에서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미국은 무조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고, 정말 극단적으로 그날 내 차례가 오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와서 똑같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점들. 그리고 인터넷 하나를 설치할 때도 우리나라는 오전에 전화를 해서 잘하면 그날 오후에도 설치할 수 있죠. 근데 미국은 인터넷 설치 방문 예약을 하고 내가 인터넷 설치를 예약을 했나? 거의 잊을 때쯤 오시는 거죠. 그러한 것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스템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음식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라면 이제 거래세로 부가세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이제 주마다 거래세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서 어떤 음식값을 지불함에 따른 그런 거래세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팁은 통상적으로 이제 식당 입구에서 응대를 받고 자리를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이제 앉는 그런 형태의 음식점 같은 경우는 팁을 내게 되고요. 흔히 이제 푸드코트나 이런 데서는 자율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세금이 안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를 사오면서 공산품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거래세가 있을 거고요. 또 인건비도 녹아들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세금도 있겠죠.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어떤 부가세 개념은 없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이제 뭔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서 지불해야 되는 간접세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세가 있죠. 연방세가 있고 주세가 있죠. 근데 음식 가격이 다르다. 우리나라도 사실 동일한 음식인데 서울이랑 지방이 다르듯이 그런 차이일 것 같아요. 어떤 세금 때문에 음식값이 체감을 할 정도로 변화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세금이 높다는 거는 일단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원래 39.6%인데 지금 한시적으로 25년까지 37%로 지금 낮추어 놓은 상태고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입니다. 절대적인 최고세율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죠. 근데 더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실효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이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이제 제프 베이조스 같이 초고소득자들의 실효세율은 한 20% 초중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의 이제 가장 큰 소득 원천은 캐피탈 게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양도소득세와 같은 개념인데,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최고로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은 20%예요. 근데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를 생각을 해보면 제프 베조스는 이제 상장 주식의 대주주가 되겠죠. 25%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부동산을 생각을 해보면은 더 드라마틱하게 좀 차이가 날 텐데요. 일반적인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45%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양도 차익에 따라서. 그러한 기본적인 이제 소득세 율의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상속세의 최고세율, 미국의 최고세율은 40%고요. 우리나라는 50%인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2위라고 하거든요. 이제 1위인 국가가 이제 일본이에요. 일본은 55%인데 5% 차이 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높은 세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해서 할증과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할증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최고세율 이제 60%를 적용받게 되고, 더해서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유산 취득세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이야기를 하죠.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 표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유산 취득세 방식은 그 상속인의 과세 표준의 누진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여지가 훨씬 큰 거죠. 이렇게 어떤 그 과세 방식의 차이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단순히 어떤 20% 차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미국은 대략적으로 이제 1,300만 불이 공제가 되거든요. 1,300만 불이면 오늘 환율 기준으로 한 1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평생에 걸쳐서 상속 증여로 받는 재산가액이 170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흔히 한 10억 정도까지는 뭐 세금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통상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계신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계신다면 최소 5억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초공제로 5억 적용을 해서 한 10억 정도면 그래서 뭐 상속세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공제 금액의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더 크게 벌어지게 되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세 피난처들 있죠. 뭐 텍스 헤븐이라고 하는 곳, 아예 뭐 세금이 없는 곳은 바하마나 케이만 제도 이런 데가 있을 거고요. 국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홍콩, 파나마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 리조트라고 하죠. 뭐 특정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들, 뭐 네덜란드나 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있을 텐데요. 글쎄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정도는 뭐 저도 살고 싶기는 한데, 뭐 바하마 놀러 가면은 좋더라고요. 근데 세금이 없다고 해서 살기 좋은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 되고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돈이 많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정답은 없다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에서의 생활과 미국과 한국의 세법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